속에 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지나쳐버리는 숨은 보석 같은 삽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장에는 딜러들이 사실상 누군가 제발 가져가 주기만을 바라는 삽가스의 5대가 있습니다. 영업사원들도 그냥 지나칩니다. 구매자들은 오토트레이더에서 그 매물을 보고도 스크롤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제 작업장 3칸 옆에서 일하는 정비사는 그 매장들을 지나갈 때마다 속도를 늦추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그 차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 차들은 수리해서 겨우 살려야 하는 고물차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고르는 타협안도 아닙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진짜 상사이고 주변의 웬만한 차량보다 훨씬 오래 버티도록 설계된 구동계를 가진 제대로 된 SUV들입니다. 단지 브랜드 배지가 화려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세대가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싸게 방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사륜 구동 차량을 다뤄 왔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를 뜯어봤고 디퍼렌셜을 다시 조립해 봤으며 사냥을 떠나기 전 새벽 2시에 트럭에서 나는 온갖 이상한 소리를 진단해 봤습니다. 어떤 사소화세는 계속 돌봐줘야 하고 어떤 사소화세는 그냥 믿고 타면 되는지 압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5대는 확실히 후제에 속합니다. 특히 이 목록의 1위는 중고차 매장에서 말도 안 되게 낮게 가격이 붙어 있는 걸 볼 때마다 진심으로 답답해지는 모델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3명에게 이 차를 추천했습니다. 그중 누구도 수리 문제로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타프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GMC 엔보이 2002년부터 2009년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이 두 모델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놀라운 엔진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5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GMC 엔보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누군가의 이모가 끝까지 타고 다녔던 낡은 업무용 SUV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평판은 틀렸고 그 오해 때문에 구매자들은 수천 달러짜리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간 4,002리터 아틀라스 직렬 6기통 엔진은 제너럴 모터스가 만든 트럭용 엔진 중 가장 저평가된 엔진 중 하나입니다. 출력은 275마력이고 타이밍 벨트가 아니라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며 단일 오버헤드 캠 구조로 설계되어 밸브 트레인이 단순하고 정비하기 쉽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 엔진을 경찰 추격 차량에도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엔진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 30대 후반의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말에 작은 트레일러를 끌 두 번째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예산은 $8,000였습니다. 그는 이미 적재함 아래쪽에 녹이 보이기 시작한 중고램 1,500을 봐달라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차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2007년식 GMC 엔보이 SLT를 찾아보여 줬습니다. 4.2리터 엔진, 사륜구동, 89년 9천 마일, 가격은 6년 $400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차를 샀습니다. 14개월이 지난 뒤 그는 31천 마일을 더 탔고 그동안 쓴 돈은 오일 교환, 새 와이퍼, 그리고 본인이 너무 오래 미뤘다고 인정한 뒷브레이크 작업까지 전부 합쳐 $340였습니다. 점검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약 150천 마일 전후부터 시작되는 오일 소모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일 게이지를 뽑아보세요. 오일 교환 주기 사이에 1쿼트 이상 줄어있다면 그 엔진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들 중 많은 수가 한 번도 이 부분을 정비하지 않았고 100천 마일쯤 되면 오일이 검은 풀처럼 변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유자가 건너뛴 $150짜리 정비일 뿐인데 많은 구매자들은 그걸 보고 겁을 냅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전동 창문 4개를 모두 작동해 보세요. 뒷문 윈도우 레귤레이터는 알려진 약점입니다. 수리비는 개당 약 $120 정도입니다. 현재 2006년부터 2008년식 트레일블레이저 중 100,000원 마일 이하의 깨끗한 차량은 보통 $5,500에서 $500 사이입니다.
이 가격에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삽각사 플랫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토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은 실제 환경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이 플랫폼은 가벼운 오프로드, 눈길, 그리고 가벼운 견인에서 충분히 실력을 보여줍니다. 토프2 토요타 세쿼이아 2001년부터 2007년 4위는 전설적인 랜드크루저와 심장을 공유하는 거대한 토요타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토요타 세쿼이아입니다. 1세대 세쿼이아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풀사이즈 4카사나 중 가장 조용하게 강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3년쯤 축구 연습장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엄마의 SUV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신뢰성 이력은 훨씬 짧은 더 최신 툰들에는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세대 세쿼이아의 보닛 아래에는 4.7리터 EU 유제타 FE F8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엔진 블록은 토요타 랜드 크루저와 렉서스 LX 480에도 사용된 바로 그 계열입니다. 저는 직접 300현 마일을 넘긴 이 엔진 4대를 정비해 봤습니다. 그중 2대는 아직도 원래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이 엔진을 마치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차량에 넣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용 SUV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로 아이들 운동 연습장에 다녔고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기계를 타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타이밍 체인, 터보차저 없음, 직분사 관련 복잡한 문제 없음. 자연흡기 엔진이고 오랜 시간 검증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런 차가 들어오면 오히려 반갑습니다. 대체로 정말 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 50대 부부가 장거리 여행용 중고 SUV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식 포드 익스페디션을 거의 보러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D마일 떨어진 매장에 있던 1세대 세코이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식 사륜구동 110 시즌 마일, 가격은 실천노음 $500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벌을 주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은 그 차를 샀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처럼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점검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째, 프레임 녹을 확인하세요. 미국 중서부나 북동부처럼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지역에서는 일부 차량이 200,000마일쯤 되었을 때 프레임 부식이 심하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차량이라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나 미시간에서 사는 차라면 구매 전에 반드시 리프트에 올려봐야 합니다. 둘째, 이 V2의 2차 공기 분사 시스템은 특히 추운 지역에서 가끔 경고 코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보통 $300에서 $600 정도이고 이는 배출가스 관련 문제이지 엔진 자체의 건강 문제는 아닙니다. 셋째, 뒷디퍼렌셜 오일을 확인하세요. 이 디퍼렌셜은 강하지만 강하게 유지되려면 깨끗한 오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2004년부터 2007년식 세코이아 SR5 사륜구동 모델 중 130,000마일 이하 차량의 가격은 대략 $8,000에서 $184,000입니다. 같은 QZ-FE P8을 가진 비슷한 주행거리의 랜드크루저는 최소 $22,000부터 시작합니다. 같은 엔진, 검증된 사륜구동 성능, 3열 좌석을 훨씬 낮은 가격에 얻는 겁니다. 단지 뒤에 붙은 이름이 랜드크루저가 아니라 세코이아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티업3 닛산 엑스테라 2005년부터 2015년 3위는 지금 일반 크로스오버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진짜 프레임 바디 오프로더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닛산 엑스테라입니다. 2세대 엑스테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바디온 프레임 400살입니다. 전국의 중고차 매장에 널려 있고 가격은 소형 크로스오버 수준인데 실제 오프로드 능력은 대부분의 현대식 SUV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입니다. 닛산은 이 차를 거의 바꾸지 않고 1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굳이 고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4.0리터 VBQ 40D입니다. 261마력, 타이밍 체인, 터보 없음 자연흡기 구조, 200,000마일을 훌쩍 넘겨도 깔끔하게 달리는 엔진입니다. 닛산의 PU 엔진 패밀리는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엔진 설계 중 하나이고 그중 4,000리터 트럭용 버전은 그들이 만든 가장 내구성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구조 덕분에 수리는 단순하고 부품 접근성도 좋으며
셰시는 유니바디 크로스오버라면 금이 갈 만한 충격도 버텨냅니다. 하지만 엑스테라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말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식 모델에는 알려진 공장 결함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내부에 있는 변속기 오일 쿨러가 고장나면서 냉각수가 변속기 오일과 섞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망가진 변속기와 3,500달러가 넘는 수리비입니다. 이 연식대의 엑스테라를 사기 전에는 반드시 변속기 오일 게이지를 뽑아보세요. 오일이 우윳빛이거나 거품이 있거나 분홍빛을 띠면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붉은색이라면 문제가 이미 예방 또는 수리되었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비색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2011년 이후 모델은 개선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해 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고 저는 그 이후 연식은 주저없이 추천합니다.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 리어 디퍼렌셜 락, 탱크 같은 셰시를 가진 진짜 오프로드용 사빔사를 14,000달러 이하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엑스테라는 2015년에 단종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능력 있어서 수익성 면에서 닛산이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중고 사스마스에서 가장 원하는 요소입니다. 현재 2012년부터 2025년식 엑스테라 중 100,000마일 이하의 깨끗한 차량은 보통 10,000달러에서 17,000달러 사이입니다. 같은 연식과 비슷한 주행거리에서 워러너는 25,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두 차량의 능력 차이는 가격 차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TOP4 미쓰비시 몬테로 2001년부터 2006년 2위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억울하게 잊힌 세련된 글로벌 탐험가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쓰비시 몬테로입니다. 3세대 미쓰비시 몬테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차가 이 목록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몬테로는 2006년 미국 시장에서 단종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광고를 중단했고 인터넷은 이 차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중고 몬테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장 한쪽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몬테로는 미국에서 판매된 순정 3아사 중 가장 뛰어난 차량 중 하나인데 거의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몬테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슈퍼 셀렉트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켓사는 이륜구동과 사륜구동 정도만 제공합니다. 몬테로는 4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일반 주행용 이륜구동, 가벼운 오프로드와 미끄러운 도로를 위한 4H, 더 강한 접지력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4H 락, 그리고 험로를 천천히 넘어가기 위한 4락입니다. 센터 디퍼렌셜이 있는 상시 사륜 고속 모드 덕분에 마른 포장도로에서도 트랜스퍼 케이스를 망가뜨리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트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랜드로버나 비싼 유럽식 오프로더에서 볼 수 있는 철학과 같습니다. 미쓰비시는 그것을 지금 5,000달러짜리 중고 SUV 안에 넣어둔 겁니다. 3.8리터 6C775B는 1,200 오노마력을 내며 검증된 단순한 설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 목록의 대부분 차량과 달리 몬테로는 타이밍 체인이 아니라 타이밍 벨트를 사용합니다. 교환 주기는 60,000마일이고 독립 정비소 기준 비용은 약 450달러입니다. 이것은 단점이지만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알려진 정비 항목일 뿐이고 구입 직후 바로 교환하면 그 뒤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동계는 매우 탄탄합니다. 오버랜딩을 즐기는 제 친구는 2년 전 78,000마일을 주행한 2003년식 몬테로를 6,800달러에 샀습니다. 그 뒤로 그는 4번의 오프로드 여행을 포함해 40,000마일을 더 달렸습니다. 그중 한 번은 함께 간 다른 차량 2대가 고장날 정도로 험한 코스였습니다. 그의 총 수리비는 0달러였습니다. 불만은 평균적인 연비와 20년 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입니다. 하지만 그 2가지는 그를 길 위에 세워두지는 않습니다. 점검 목록입니다. 첫째, 타이밍 벨트가 최근 60,000마일 안에 교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시 교환할 비용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장소에서 슈퍼 셀렉트 시스템의 4가지 모드를 모두 전원해 보세요. 사륜 구동으로 바꿀 때 지연이나 갈리는 소리가 있다면 트랜스퍼 케이스 모터나 관련 부품을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뒷디퍼렌셜 오일을 확인하세요. 많은 차량이 이 부분을 한 번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오일이면 마음도 편합니다.
현재 2003년부터 2006년식 몬테로 중 110,000마일 이하의 깨끗한 차량은 보통 5,500달러에서 11,000달러 사이입니다. 이 돈으로 3배 비싼 트럭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의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을 얻는 것입니다. 타업한표 렉서스 GX 47 중 2003년부터 2009년 마침내 1위는 사실상 턱시도를 입은 방탄 랜드크루저 같은 럭셔리 SUV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렉서스 GX 470입니다. 이 차는 제가 중고차 매장에서 실제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가격표를 달고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답답해지는 모델입니다. GX470은 바디온 프레임 구조의 full-weight 6MR입니다. 잠금식 센터 디퍼렌셜, 잠금식 리어 디퍼렌셜,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구동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럭셔리 434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오래가며 가장 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된 렉서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90,000 마일쯤부터 돈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할 4년 된 익스플로러를 사러 갑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GX Cbrand 15의 4,000리터 EU's FEV 애플은 앞서 1세대 세코이아에서 말한 바로 그 엔진입니다. 같은 블록, 같은 내구성 이력, 엔진 수명 내내 버티도록 설계된 같은 타이밍 체인입니다. GXD 470에서는 그 엔진이 렉서스 샤예시 안에 들어가 있고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후기형의 KDSS, 그리고 오늘날 2배 가격의 트럭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오프로드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계약업자로 현장 일과 가족 여행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최신 4파선 픽업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30,000달러대의 중고 포드 브론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2가지를 물었습니다. 6,200파운드 이상을 견인해야 합니까? 아니요. 적재함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170,000마일을 주행한 2007년식 GX 사수권 70을 실천이 500달러에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 차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리프트에 올려 45분 동안 점검했고 지난 2년 동안 이 주행거리에서 본 세렉사 중 가장 깨끗한 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샀습니다. 지난달 그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미 22,000마일을 탔는데 단 한 가지 문제도 없었고 왜 모두가 다른 차를 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토요타 사러너는 유명하고 칭찬받고 그만큼 가격도 높습니다. 120,000마일을 주행한 2007년식 자러너 스포츠는 18,000달러에서 22,000달러입니다. 같은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의 GX470은 14,000달러에서 19,000달러입니다. GX 스팍 70은 승차감이 더 좋고 좌석도 더 편하며 실내는 더 고급스럽고 기본 구동계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같은 수준입니다. 더 싼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렉서스는 수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GX470에서는 그 인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더 고급스러운 배지를 단 토요타 랜드크루저입니다. GX470 점검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뒷디퍼렌셜과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이 차들 중 많은 수가 기본 엔진 오일 교환 이후 구동계 정비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일은 호박사에게 가깝고 깨끗해야 합니다. 검고 거친 오일이라면 방치되었다는 뜻이고 전체 구동계 정비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2004년 이후 모델의 KDSS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키네틱 다이내믹 서스펜션 시스템은 유압 라인을 사용하는데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누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아래를 보고 앞뒤 스웨이바 연결 부근에 젖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KDSS 정비는 필요할 경우 약 800달러입니다. 거래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 협상에는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도어 핸들을 단단히 당겨보세요. 일부 GX470의 실내 도어 핸들 메커니즘은 오래되면서 약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부품당 약 120달러와 1시간 정도의 공임입니다. 작은 문제지만 이전 소유자가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줍니다. 넷째, 고든 도로에서 시속 60마일에서 완전히 멈추는 제동을 2번 해보세요. 브레이크 페달이 떨리면 로터가 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퀴 로터와 패드를 모두 교환하면 약 650달러입니다. 그만큼 가격을 협상하세요. 누가 이 차를 사야 할까요? 2,000원 달러 이하로 진짜 오버랜드 가능한 사파스와 고급스러운 실내, 또 토요타 신뢰성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튼튼하고 오프로드 가능한 차량을 사려면 35천 달러는 써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특정 플랫폼에서 렉서스 배지는 비싼 수리비가 아니라 높은 제작 품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피해야 할까요? 500파운드 이상의 무거운 견인이 필요하다면 픽업을 사야 합니다. 최신 기술과 현대적인 대형 화면을 원한다면 이 실내는 2009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되팔기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 모델의 시장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더 많은 구매자들이 GX470의 정체를 알아보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지만 예전만큼 넓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하자면 이 차량들은 현재 중고 사kur사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GX470에 대한 제 마지막 말은 분명합니다. 지금 중고 C7 시장에서 순수한 가치만 놓고 보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 파워 진짜 오프로드 능력, 랜드크루저의 DNA, 렉서스 실내 품질을 갖췄는데도 가격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피쇼사를 사려는 사람이 깨끗한 GX1370을 지나쳐 더 최신 모델만 보러 간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5대입니다. 평균적인 구매자가 그 역사와 엔지니어링, 내구성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매장에 서 있는 진짜 강한 4식사들입니다. 8,000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찰용으로도 검증된 직렬 6기통 엔진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랜드크루저 엔진을 훨씬 저렴하게 품은 1세대 토요타 세쿼이아. 닛산이 더 이상 크게 알리지 않아서 싸게 남은 마지막으로 단순하고 진짜 능력 있었던 바디온 프레임 소형 304 닛산 엑스테라. 현대 오프로더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정교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진 미쓰비시 몬테로. 그리고 시장이 아직 완전히 알아보지 못한 변장한 랜드크루저 렉서스 GX470. 이 모든 차량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싸게 팔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기회는 정말 드뭅니다. 마무리와 구독 요청 이 영상이 저평가된 사회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사람들이 놓쳐버린 자동차 역사와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믿을 수 있는 길 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자동차 세계의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